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 참 어려워지는 시기죠. 물론 짧게 본다면 이런 규제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선뜻 손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규제가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길게 본다면 어떤 지역이 개발되고 그 지역의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 규제의 영향을 떠나서 긴 호흡으로 부동산은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접근해보는 것이 좋을지 자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의 첫 번째 코너죠. 생생부동산 클리닉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 이용하실 분들은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3-3366-829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기현 이사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강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제가 주로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국토종합개발계획, 용도 지역 지구 등의 어떤 지구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법 얘기 많이 해주셨죠. 그렇죠. 법.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가장 이론적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지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론과 실제를 조금 병합을 해서 이론만 하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전. 그렇죠. 실전. 실전에서 이 지역은 과연 어떠한가를 조금 이제 여러 군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첫 번째 시간 중에서 이제 강남구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부동산 호재라든가 또는 어떤 개발적인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강남이라고 하면 여기는 땅값 높고 집값 높은 거 누구나 아는데 여기 개발 호재를 뭐하러 배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던 게 똑같은 동네인데 길 하나 차이로 가격 상승이 좀 덜 일어나거나 아니면 가격 상승 속도가 더뎌지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어디에 개발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개발 호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중간에 길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맞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남구 부동산 호재, 우리 서울에 구가 몇 개인지 아시죠, 혹시? 25개 구인데 그중에 이제 강남 쪽이 11개 구가 있고요. 강북 쪽에 14개 구가 있어요. 사실은 강북의 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남 쪽에, 강남 아시다시피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긴 하지만 지금 강남구가 평당 가격이 5천에서 6천 정도 호가를 이제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실질적으로 시세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2,500이 조금 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격차가 조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강북 쪽도 살기 좋은 곳은 굉장히 많거든요. 쾌적한 곳도 많고 실질적으로 워라밸을 이룰 수 있는 곳도 많지만 왜 하필 강남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게 됐고 또 왜 개발 호재가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점검하는 왜라는 질문을 또 통해서 실전적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강남구 바로 이제 여기죠. 이쪽이에요. 사실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아시다시피 뭐 조선시대라든가 한양이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종로 쪽이 이쪽이 이제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제 얼핏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 사실은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이제 18km 중심으로 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종로라든가 명동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피신처 또는 그 인구를 조금 더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제 벌이다가 여기를 이제 택지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의 강남을 만들어낸 건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70년대 모습이에요. 정말 허허벌판이지 않습니까? 지금 2018년대는 그 최첨단을 달리고 있죠. 19년도죠, 이제. 자, 이렇게 변모하는 과정에 바로
이 강남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네. 직장 수요. 그러니까 직장 수요가 풍부해졌다. 그만큼 여기 이제 한남대교라든가 또는 경부고속도로가 이 강남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됐죠. 박정희 정부의 그 원하던 대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경복고라든가 휘문고라든가 이게 이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엄청난 파락군이 형성이 되면서 직장과 학군이 모두 성공을 이룬 명실상부한 곳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직장과 학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개발 호재라든가 또는 인구 유입이 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네네. 이제 서울의 역사에 대해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그 재밌는 얘기들이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대성만 그러니까 사대문 안쪽만 서울이었는데 네. 자꾸 이쪽으로 사람이 몰리니까 네. 분산시켜야 되겠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 분당, 뭐 일산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네네. 그때 강남으로 사람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내쫓은 거라고 네. 이제 보면 되죠. 거기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강남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런 게 됐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으로 그때도 이전할 때도 반신반의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네. 과연 이런 그 막 소가 다니고 허허벌판. 말이 다니고 네. 그런 허허벌판에서 목초지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자, 가능했죠. 자, 보시면은 이 계획이 이제 여기가 이제 4차거든요. 총 2030 플랜도 도시 기본 계획이 이제 4차로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도심서부터 영등포 그리고 강남 이렇게 3도심으로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도심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로 쪽 그리고 용산, 중구 이런 쪽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삼각편대로 지금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2020 플랜에서는 사실 그 여기가 이제 도심이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강남이 있었긴 했지만 계속 이 중심이 되는 곳이 강남을 기반으로 해서 어찌됐건 지금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삼각편대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남이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심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강남의 호재가 또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호재가 굉장히 많으면서 지금 여기는 이제 나눠 보면은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동남권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으로 나누자면 이 동남권이 최첨단 빌딩이라든가 또는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강북의 도시 재생 사업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굵직굵직한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것도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사실 이제 그 강남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시죠? 저는 압구정동이 제일 선망의 대상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이 높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압구정, 제가 이 동네를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동네에 다른 구에 있으면 굉장히 또 촌스러울 수도 있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남구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강남구가 이제 대변하는 그런 의미가 너무도 이제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고가의 아파트들이 질비해 있지만 사실 여기도 노후화된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압구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시다시피 재정비 사업 여기서 또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도시 계획 사업 중에는 도시 개발 사업과 택지 개발 사업 그리고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재정비 사업은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도시가 노후화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재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뉴타운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죠.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이 또 주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도시 재생보다는 재건축 사업이 대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규모가 그렇게 막 굵직굵직하지만 여기도 이제 노후화된 데와 또 여기 뭐 신시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압구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보류가 좀 된 상태예요. 하지만 언제든지 또 이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재건축 사업들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치동 같은 경우도 이 한티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한티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치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역삼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한티역 같은 경우는 이쪽 같은 경우는 대치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그 재건축 위주로 노후화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묶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역삼 아이파크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용적률이 좀 더 완화가 됐어요. 지금 여기는 조금 더 초고층 빌딩이라든가 고층 빌딩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5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30m 높이로 개발이 되는 그런 계획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역삼동 지구단위 계획, 아까 한티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치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그리고 역삼동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치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위주로, 그리고 역삼동 같은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고층이 조금 올라가는 높이가 완화돼서 30m에서 이제 뭐 40m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계획이 바로 이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이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더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김기현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기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2019년 시장 흐름에 딱 맞는 투자 물건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2077-6356번으로 전화 예약을 하시고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